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은행은 물론이고 미일 간에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죠. 자, 강 기자, 미쓰비시 은행이 어떻게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겁니까?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미쓰비시가 북중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사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들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북한의 돈 세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인데도 이를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겁니다. 알고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한 건지는 미국 검찰이 앞으로 밝혀낼 텐데 그러나 지금 일본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우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방국이라고 봐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제재 위반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인데요. 실제 미쓰비시는 과거 2013년과 2014년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미얀마와 이란 등과 연관된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재무부가 이제 우리 은행들을 모아놓고 직접 이런 당부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이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들과 컨퍼런스 콜, 즉 전화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제재가 완화되기도 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건 어쩌면 한국 정부의 대북 경협이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라 이런 경고로도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당시 은행권에서는 너도 나도 북한 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연구하고 대북 금융 협력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 콜 이후에 모든 잠정 중단한 상태죠. 하지만 이 정부 관계자는 이 국내 은행들이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미국 측의 제재를 우려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를 굉장히 겁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보다 미국 독자 제재가 더 파괴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이 과징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우리 돈으로 이 조 단위의 액수가 부과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미국 독자 제재에 걸리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이 달러화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고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힘의 논리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